제가 이 증상을 갖게 된 거는 그 아이를 뱃속에 갖고 있을 때, 아, 임신기에. 그전에는 괜찮았다. 네, 그전에는 전혀 신호음을 듣지 못했고, 그 몸에서 전류를 자꾸 느낀다든지, 남들은 느끼지 못하는 누전을 혼자 느낀다든지 이런 증상이 없었어요. 근데, 그러면 아이가 몇 개월째, 임신기 몇 개월째, 이제 그런 증상이 발현이 된 거. 애 낳고 나서. 제가 시가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때 여름에 애를 낳고 이제, 출산 후에. 예, 산후풍이 막 오는 거예요. 너무 추워가지고, 이제 그 집에서 가장 따뜻한 방을 주셨는데, 그 집이 그 집 전체를 관통하는 와이파이 라우터가 설치되어 있는 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방에서 한 1년 정도 살게 됐고, 증상을 한 6개월 때부터 제가 느끼기 시작했어요. 6개월 이 전부터 느꼈는데, 약간씩 어떻게 이제 됐냐면, 느끼다가. 예, 저희 시가에, 반신욕기가 있어요. 모터로 돌아가는 누전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되게 약한 전류가 느껴졌는데, 갈수록 제가 이걸 강하게 느끼더니 나중에는 온몸이 막 경련이 일어나듯이 굉장히 심하게 느껴지는데, 그 기간 동안 시가 식구들 아무도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뭐 남편도 시부모님도 그 방에서 생활하는 건 저였으니까. 그래서 이게 뭘까 싶었는데, 그때 이제 딱 전기공사 공부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러면서 이 전자파에 대해서도 접했고, 측정기도 마침 갖고 있었고, 그래서 와이파이 라우터 값을 측정해보고. 지금 임신하시기 전에 다른 사회활동은 그때 어떤 활동을 하신대요? 저는 연극을 만들고요. 그전에도 극장에서 무선 마이크도 많이 차고, 했고. 네, 조명기들도 무선으로 작동되는 것들이, 신호로 작동되는 것들이 많았고, 오퍼석 쪽에 항상 있었고, 그때도 사실 노출은 계속 되고 있었죠. 그리고 그렇죠. 조명 감독님들 중에서도 저랑 비슷한 증상 호소하는 분들도 여럿 있더라고요. 뭐 방송국 계신 분들이 좀 호소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주조종실 계시고. 네, 저도 거의 그쪽에서 극장에서 일을 했는데. 그게 한 몇 년 정도 기간이 됐을까요? 예를 들어서 학교를 네. 졸업하시고, 네. 본격적으로 이제 사회에서 이제 극단 활동을 하시면서, 네. 임신, 출산까지가 몇 년 정도가 됐을까요? 6, 7년. 그래서 6, 7년 동안은, 좀 이제 상대적으로 높은 무선 마이크, 무선도 음향기기에 노출이 많이 돼 있었는데도 괜찮았는데, 그거는 그럴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선 쪽을 쓰는 것들이 지금 같은 고주파는 아니에요. 주파수 대역이 좀 낮은 대역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제 노출의 수준이 좀 다를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 버스를 탔는데 요즘 태그리스라고 뭐가 또 새로 생겼더라고요. 맨 앞좌석에 보통 그런 단말기들이 있는데 너무 자리가 없어서 억지로 거기 앉게 되면은 한 몇 분 안에 머리가 굉장히 뜨거워지고 여기 이호 주변에서 오한이 일면서 입술에서 미세전류가 느껴져요. 이제 미세전류가 느껴지면서 통증을 느낍니까? 네. 그 지지직 떨리는 게 아니 느껴져요, 입술에서. 비슷한 사례도 안산에 계신 분이 계신데, 네. 남자분이에요. 네. 그분은, 버스나 지하철을 타시면, 이제 입 전체가, 네. 이제 통증이 심해가지고, 이제 차폐제를 가지고, 코로나 오기 전에도, 차폐 섬유로 마스크를 만들어서 본인이 쓰고 다니셨어요. 근데 그분은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본인이 이제 지하철에 앉아 계시면, 앞이나 옆에 어떤 분이 삼성폰을 쓰는지 LG폰을 쓰는지도 알 수 있는 정도다. 아, 정말. 강도를 느낀다. 폰마다 강도가 좀 다르니까. 그리고 대략 기종까지도 맞출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민감하신 분이었어요. 정말로. 근데 굉장히 전자파 감인 증후군을 제가 이제 국내에서 이렇게 인터뷰 좀 해보고, 전화로 사례로 저희들하고 이제 교본을 가지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입술, 잇몸 쪽에 굉장히 통증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강원도 홍천, 서울 계시다가 강원도 홍천으로 가신 분이 있어요. 집을 팔고. 잇몸에 막 충전재가 있고 그러신 경우도 있지 않나요? 그것까지는 서로 인터뷰하지는 않았는데, 그분은 홍천에서도 끝마을에서 더 산으로 한 250m 더 들어가서 외딴 집을 구매를 해가지고 거기 계시는데, 이제 한 번씩 이제 몇 개월마다 한 번씩 이제 바깥 바람을 쐬야 되잖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홍천 장달 같은 데를 이렇게 한번 갔다 오면 한 30분 이렇게 돌면은 잇몸에서 피가 나고 통증이 나서 또 다른 이제 이런 관절 이런 데도 많이 아파가지고. 네. 핸드폰을 잡잖아요. 그 GPS 키고 LTE 키고 이런 거 다 키고 5분 정도만 들어도 여기 관절들이 다 저려요. 이게 뭐 무거워서 저리고 그런 게 전혀 아니에요. 진짜 전기 흐르듯이 관절이 다 저리고. 요즘 그것도 있어요. 소리가 갈수록 크게 들리는 거예요. 이 5년 사이에. 지금은 사실 일상생활에서는 그냥 소리가 좀 크게 들린다. 네, 거의 사람 목소리 정도의 데시벨까지 들리는 경우도 요즘 왕왕 생기더라고요. 예를 들면 과천경찰서에서 이제 거기 정부청사 있는 곳 사이길 운전하고 갈 때는 뭐 옆에 사람이 앉아있는 기분? 이쯤 되니까 신호음이 약간 한 사람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증상이 생기니까 뭐가 좋냐면 저는 애를 키우잖아요. 애를 데리고 그런데 피해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저기 관리실 쪽에서 본인이 측정기가 돼버린 거예요. 네, 오히려 다행이라고 느껴지죠. 애랑 피해 갈 수 있고. 아까처럼 막 태양광 패널 있는데 막 또 무료 와이파이 막 공원에 제공되고 이런 데 가면 막 시끄러워 죽겠어요. 막. 근육에 떨림이 현상이 생긴다든지 근육의 전기 흐름 같은 전기 오름 현상 같은 느낌이 든다든지 그런 현상은 안 생기시고. 근데 그런 걸 느낄 때 신호음이랑 동반된 적은 없었어서 아직 그거랑 연관이 있지 못해요. 신호음은 어떤 신호음일까요? 표현을 예를 들어서 좀 한다면. 굉장히 다양하게 들리는데 길게 들렸다 낮게 들렸다. 되게 가지수가 많아요. 근데 보통 들리는 건 항상 약간 일정해요. 집에서, 일정 패턴들이 있어요. 그래도 네, 집에서 잘 때 들리는 거, 뭐 과천집에서 잘 때 들리는 거, 저기 대구집에서 잘 때 들리는 것도 다 다르고 둘 다 한 3-4가지 주된 소리가 들리는데 그것도 좀 다르고 뭐 말씀드린 태양광 쪽에서 들리는 소리도 다르고 심지어 USB 허브 같은 것도 꽂자마자 막 거의 폭죽 터지듯이 막 한 40가지 소리 들리는 막 이러는 허브도 있고 다 달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네. 그 지점에 가면은 항상 그 패턴으로 들립니까? 네. 예를 들면은 군부대 앞 근처에 산책 가면 국문학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근데 어느 길목만 가면 소리가 아주 유별난 거예요. 같은 패턴으로 계속. 그래서 싫지만 그 소리가 점점 크게 들리는 쪽으로 가보니까 군사기지가 있더라고요. 아니면 그 대학 정문 근처에서도 막 소리가 크게 들리고. 네, 그래요. 패턴이 같이 들린다고 하는 얘기는 네. 항상 같은 주파수가 있을 가능성이 높죠. 네. 근데 예를 들어서 통신기죽 근처로 안테나, 우리 중계기라고 얘기하는 그 근처로 가면은 좀 더 강하게 들린다든지. 네, 맞아요. 어김없이. 혹시 관련해서 병원을 가신 적도 있으십니까? 가봤자 소용없는 걸 알아서 안 갔어요. 근데 이제 증상이 이제 2018년도 중반쯤 시작이 됐을 때, 네. 그때 어떻게 이제 대처를 하신 거예요, 그때는? 우선 계속 공부를 했고, 그럼에도 이 증상이 심해질 때까지 와이파이를 방에서 제거하지 않았어요. 저조차도 그렇게 아프지 않으니까 아무렴 설마 하는 마음으로 그냥 두다가 갈수록 그 원인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때는. 네네. 제거하고 나서야 아차 싶더라고요. 그 후로는 계속 혼자 공부하는데 사실 이게 업이 아니니까 이걸 공부할 시간도 없고 이거에 대해서 막 내 일에 관련된 것만 생각해 잊혀져 가는 거예요. 나는 이거에 대해서 너무 지금
몰입하고 싶고 이거에 대해서 계속 깨어있고 싶고 왜냐면 두렵거든요. 지금도 사실 좀 가는 귀가 먹은 것 같고 아직 나이도 이것밖에 안 됐는데 벌써 5년 사이에 이게 증상이 호전되는 것도 없이 계속 이런 식으로 증상이 커져갖고 나중에 내가 막 지금 계속 커져가는 것 같아요. 증상은 나아지지는 않고. 점점 추가되고 점점 소리도 크게 들리고 뭐 전자파라는 게 갈수록 복합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으니까. 네,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죠. 나중에 진짜 내 애 목소리도 안 들릴 정도로 크게 들리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도 있고 사실 제가 굉장히 노출됐을 때 아이가 젖먹이였어요. 막 태어나가지고 저랑 같이 그 방에서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지금 저 아이는 도대체 어떤 상황일까? 그래서 제가 그런 산책하다가 뭐 군부대길로 빠지고 이러면 아이한테 물어봐요. 혹시 이 소리 들리니? 아니? 이러고 마는데 얘가 언제부터 이게 들리게 될지가 너무 걱정스럽고 이거에 대해서 좀 대책을 마련하고 싶고 사실 그 6개월 동안 이 아이가 잠을 거의 자지 못했고 젖을 거의 먹지 못했어요. 그때 날 때 굉장히 건강하게 나왔거든요. 부모 양쪽에 이상도 없고 그래서 근데 그 와이파이를 제거한 시점부터 그냥 굉장히 건강하게 그 성장 그래프도 완전 정상 궤도에 올라갔었는데 그 6개월이 말도 안 되는 이제 기아처럼 빼빼 말라가지고 그때 제가 우울증도 심하게 겪고 그때는 그냥 산후 우울감일 것이고 아이가 뭐 갓난아이라서 일 것이다라고 넘겼는데 생각해보니까 그 정도 범위를 넘어선 상황이었어요 그때는. 제가 보면은 케이스가 두 가지예요. 두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해보는데 지금 우리 말씀하시는 우리 분 같이 신체나 굉장히 정상적인이었는데 갑작스럽게 전자파 감염증이 오시는 분이 있고 이제 신체가 굉장히 신체의 활력도가 좀 저항력이 좀 떨어졌을 때 전자파가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첫 번째 케이스는 이제 전자파가 주 원인이 돼서 전자파 감염증이 오는 거고 두 번째 케이스는 내 신체의 저항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전자파 감염증이 오는데 이 경우 같으면은 신체적인 저항력을 올리면 해소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해외 사이트 같은 데나 전문적인 사이트에도 보면 이제 전자파 감염증을 해소를 하기 위해 가지고 한국의 홍삼도 추천을 해요. 홍삼도 먹고 비타민도 먹고 뭐 오메가3도 섭취하고 이래가지고 자기 몸의 저항력을 건강 상태를 올리는 거죠. 네, 저는. 근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 항상 접지하고 자고 맨발 걷기하고 생식하고 영양제도 챙겨 먹고 운동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별로 나아지지는 않고. 네, 아직 아우 참. 그리고 또 저는 젊다 보니까 자가도 아니고 집이 그냥 월세 입자인데 집에다가 차피 페인트를 바를 수도 없고 그 좁은 원룸에 그냥 옆집에도 와이파이 윗집에도 와이파이 이런 데서 살고 있는데 그렇죠. 지금은 중계기보다는 와이파이가 더 좀 심각할 수 있죠. 예, 뭐 제가 직업도 이러니까 상골에 가서 살 수도 지금 없는 노릇이고 근데 이제 극장 들어가는 것도 힘들고 무전 주는 것도 괴롭고 그냥 사람 많은 데 가면은 사람이 좋은데 사람 만나기가 무서운 걸 다 핸드폰 갖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애들만 만나고 싶고 그래요 되게. 이제 아까도 이제 제가 이제 전자파 감염증이 생기는 어떤 요인이 건강이 좀 약간 이제 다운이 됐을 때 생길 수 있는 이제 요인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 반대도 있어요. 전자파가 너무 일시적으로 강해서 건강했는데 전자파 감염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일시에 전자파 감염증이 오는데 건강이 안 좋아졌을 때 오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이제 여자분들은 이제 갱년기가 왔을 때 그 전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갱년기에 딱 들어서고 난 뒤에 갑자기 이제 전자파 감염증 생기는 게 제가 볼 때는
우리 실드 그린에 이제 서로 인터뷰하고 뭐 제품을 구매를 하시거나 그런 상담을 하시는 분에 여성분들의 한 60%, 70% 이제 연령대가 그 연령대 계신 분들은 다 그런 좀 유사한 인과관계가 있지 않는가 싶을 정도로 다른 요인은 이제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성 호르몬이 좀 딱 끊어졌을 때, 줄어들었을 때, 내 신체의 저항력이 뚝 떨어졌을 때, 그때 어떤 또 변화가 있었을 때, 이사를 갔다든지. 그러면 이사한다는 것도 굉장히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때 굉장히 다운됐을 때, 발현이 돼서 그때부터 계속 진행되는 분들이 계세요. 여기서 조금 더 여쭤보면, 어떤 분들은 이게 차폐섬유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손에 이렇게 얹어보거나, 머리에 이렇게 감싸보면 통증이 굉장히 줄어든다고 얘기해요. 혹시 그런 것들은 한번 해보셨어요? 네, 해봤어요. 어때요? 체감하지 못했어요. 제가, 아무래도 저는 소리가 가장 큰 증상이라서. 소리 쪽 문제라서 그랬는데, 어떤 분들은 진짜 손목, 뭐, 이런 관절이 시큰시큰하고 막 통증이 생기는데, 이제 차폐 커튼 원단이라든지 이런 원단 가지고, 안 그러면 차폐 필름 이런 걸 가지고 손목을 이렇게 감싸면 시원하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 이제 오신 분들 중에 전자파 과민증을 이제 남성 이렇게 구분을 해보면 월등히 여성이 많아요. 월등히 많은데, 정말 극심한 그 증상을 호소하는 분은 또 남자가 많아요. 몇 명 정도 왔는데? 여기는 뭐 거의 저희들이 인터뷰를 요즘 못해서 그렇지, 인터뷰를 하면 일주일에 한두 번은 인터뷰를 하죠. 가장 인상에 깊은 분은 여자분들은 대부분 뭐 정상이 일정 수준 이상인데, 남자들은 전자파 과민증이 오면 아예 사회생활을 못할 정도로 와버려요. 그냥 이렇게 저 바깥 출입을 못하고. 직업적으로 걸린 거예요? 직업적으로 걸린다는 거는 무슨 어떤 얘기? 그러니까 네. 자기 일하면서 너무.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어떤 분은 이제 자기가 본인이 통신회사 간부 사원이에요. 임원인데 간부라고 하시더라도 실제 노출될 일은 없잖아요. 사무실에서 그냥 일반 사무실 같이 있는데, 직업적으로 통신기기 앞에서 매일 있는 분도 아니고.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남자분인데 부인하고 두 분이 오셔서 여기 있는 차폐제라는 차폐제는 다 이렇게 해보셨어요. 써보시고 이거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차폐제를 이제 이렇게 둘러보시고 그거로 이제 벽을 막아야 되겠다고 해서 옆집에서 넘어오는 와이파이를 이제 차단을 하시는 거예요. 증상이 어디까지 갔는데요? 어쨌든 그분은 일상생활은 해요. 근데 밤에 이제 잠을 주무시지를 못하지. 소리 말고도 막. 그분은 소리보다는 두통. 근데 소리 이명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전자파 과민증 때문에 상담을 하거나 불편을 호소하는 분 중에 이명을 호소하는 분은 극히 작아요. 그거는 조금 난이도가 좀 높다고 봐야 돼요. 조명 감독님도 똑같이 소리 듣던데. 어떤 조명기를 하면은 이런 소리가 들려요, 막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주파수 되게 다르니까. 어차피 우리가 소리를 인식하는 것도 어쨌든 우리 신체 내에서는 전기 신호거든요. 네. 뇌파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각 병원이나 대학교에 뇌파 실험실, 전자파 차폐제를 많이 공급을 해요.
그래서 뇌파 실험실이 저주파에도 간섭을, 저주파라는 게 이런 콘센트라든지 또는 이제 뭐 일반적인 전자기기, 뭐 전력, 우리가 쓰는 뭐 선풍기 이런 쪽도 간섭이 많이 되지만 고주파에도 또 영향을, 노이즈가 타고 들어오니까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전자파가 뇌파든 신체 내부의 전기적인 신호를 간섭을 하게 되면 이명이 생길 가능성이 있죠. 꽤 흔한 증상일 거라 생각했는데 저는. 이명은 좀 약해요. 예를 들어서 전자파 감인 증후군 증상이 뭐 WHO에서도 규정을 하기를 전자파로 단독으로 생기는 게 아니고 다른 화학물질과 전자파에 같이 노출이 됐을 때 발현되기가 쉽다 이렇게 규정을 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증상이 있어요. 그냥 뭐 단순히 이제 적혈구가 뭉쳐서 피의 흐름이 느려져서 신체적인 증상이 무력감이라든지 피곤함, 수면 부족. 전자파라는 게 빛의 성질을 갖고 있으니까 어두워도 전자파에 계속 노출되면은 신체는 아직도 대낮이구나 느끼기 때문에 불면이 오게 마련이거든요. 수면의 질이 저하되게 돼 있는데 그런 부분, 뭐 두통, 또 뭐 나중에 뭐 치매 뭐 이런 것까지도 연관을 막 지어서 쭉 어떤 질병 분류표 같이 이렇게 전자파 증후군이 유발하는 증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도 노출을 적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어요. 지금 제가 제 집에 시도했던 거는 알루미늄 호일을 가지고 벽을 싸매기도 했고. 알루미늄도 뭐 RF는 차단 잘 되니까. 그런데 이제 보기도 싫고. 조식스러워서 하다가 뗐고 또 메쉬도 써봤다가 했는데 좀 모르겠어요. 좀 더 저가로 월세집에다 할 수 있는 그런 키트 없을까? 그런 게 있으면 좋겠고. 일단 첫째는 차단제가 그렇게 이제 금액이 저렴하지 않다 보니 또 차단제도 저렴한 차단제 같으면 이제 중금속이 들어있다든지 그렇다 보니까 중금속이 없이 차단율을 높이면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이제 또 두 번째 문제는 수요가 많으면 또 생산을 막 이렇게 한 번에 많이 하면 또 원가가 좀 내려가는데 많이 할 수 없는 그런 수요예요. 저희들 같으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전파에 많이 노출되고 많이 아파야지 돈을 버는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안전해지는데, 안전해져야 되고, 사회 전반적으로 안전해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더라도 안전하지 않는 구간들은 있단 말입니다. 환경도 있고. 그런 때에 필요할 때 저희들이 출동을 하거나 해야 되는 거지. 그냥 일상적으로 누구나 안 좋으면 안 된다니. 일단은 전반적으로는 안전해야 돼. 그리고 약간 또 집중이 지금같이 외국 같으면은 이제 전자파 차폐라든지 어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반인들이 많이 알아서 광고를 하지 않아도 많이 사용하고 잘해요. 본인들이 알아서 챙기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좀 일반인들의 예를 들어서 대화하는 시간보다 진짜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전자파 감인증을 가지신 분들하고 대화하고 그분들한테 솔루션을 제공하고 그런 쪽으로 해야지. 우리도 기술이 발달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는 쪽으로 가는 게 낫지. 여러 사람들이 아프게 되면 안 되죠. 그거 하려고 아프지 말라고 지금 교수님하고 만나서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좀 저감할 수 있게 지자체에서부터 좀 어떤 시범 사업이라도 좀 할 수 없을까.
그래도 사람들은 강도만 문제가 아니에요. 전자파 감인증은. 어떤 분은 이사를 가셨는데 이사를 가고 난 뒤에 몇 개월 동안 몸이 안 좋아요. 당연히 이제 여러 가지를 되돌아보시죠. 이사하는 전후 과정에 스트레스를 또 많이 받을 수도 있고, 또 어떤 그 사는 환경 전체에 적응을 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 근데 그래서 이사를 가시고 한 달 정도에 전자파 때문에 문제인 것 같다라고 전화가 오면 측정을 해보셨냐 해서 수치가 높으면은 이러이러한 조치를 해봅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수치가 조금 낮아요. 그리고 그분도 예를 들어서 이사 가기 전에는 100이었는데 이사 가고 난 뒤에는 도로 70으로 떨어졌어요, 강도가. 그런데도 몸은 계속 안 좋아요. 그래서 한 달이 아니라 조금 힘이 드시더라도 3개월 후에 우리 다시 통화를 좀 하시죠. 사람이 적응하는 기간도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3개월 뒤에도 안 좋다고 전화가 오시면은 그때도 이사 가기 전보다 강도는 낮아요. 그래도 그분은 이제 감인증이 오셨을 수가 있어요. 감인증에 걸렸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강도가 전자파 감인증을 발현하는데 중요한 요소기는 한데 어떤 뭐 레시피라고 얘기를 할까요? 전자파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저주파에서도 종류가 여러 가지고 60Hz도 있고 150Hz도 있고 180Hz도 있고 380MHz도 있고 뭐 2.4GHz도 있고 그게 이사 가기 전에는 A, B, C, D 뭐 10%, 10%, 10%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사 가고 난 뒤에는 A가 30으로 올라갔고 B는 5%로 떨어졌고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 적응하기 힘들 수 있어요. 근데 본인의 집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주변에 버스 타러 왔다 갔다 안 그러면 출퇴근하는 동선 그런 데가 다 달라진 거예요. 그럼 굉장히 적응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적응하는 기간을 저는 이제 한 2개월 정도는 이상은 좀 보세요. 몸이 건강하면 금방 적응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제가 얘기 드려요. 당장 뭐 자폐를 하고 하지 마시고 한번 보십시오. 근데 이제 전화 안 오시는 분도 있고 전화 오는 분도 있어요. 그 전화 오는 분들은 그 이유도 적응을 못 하신 거죠. 적응을 못 했다고 하면 그분 탓이고 적응을 못 했다가 아니라 이제 그 환경이 이제 본인한테 안 맞는 거예요. 왜 강도는 낮아져도 그런 게 있어요. 네. 가족하고 트러블은 그래도 없으시겠네요. 전자파 감인증 때문에. 이야기를 많이 나눠요. 중요해요. 네, 애기 아빠도 항상 비행기 모드 하고. 제일, 그게 이제 전자파 감인증을 개선시키고 또 이겨내는 제일 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같이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네. 제일 안타까운 게 부부 중에 한 분은 전자파 감인증인데 한 분이 이해를 못 해줄 때 그것 때문에 이제 부부싸움이 돼가지고 이혼까지 하는 사례도 있고 그것 때문에 또 육아를 하는 데 있어서 맨날 싸우니까 또 아이들한테도 굉장히 안 좋고 심지어는 어떤 분은 참 그거는 참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는데 남편 몰래 자폐 제품을 사서 보낼 때 전자파 자폐 섬유라고 하지 말고 그냥 섬유라고 적어주세요. 제가 통화를 하면 그것 때문에 맨날 싸운다. 그리고 절대 이해해 주려고 하지 않는다. 막 어떤 때는 그분 남편이 전화를 저한테 하신 적도 있어요. 그래서 참 이겨내시기 좀 힘들겠구나. 사람이 아프면 이마도 좀 짚어주고
이불도 좀 덮어주고, 이렇게 물수건 짜서 머리도 좀 올려주고, 이래야지 빨리 낫는데, 아프다고 하는데, 내가 이해를 못하니까, 너 왜 아파?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면 힘든 거예요. 그때, 여기, 아까 상담할 때, 자폐 선조 이렇게 써서 두통이 완화된다고 말씀하시고 하셨던 분인 남자분인데, 부인께서 같이 오셨는데, 조금 딴 나라 세상같이 그냥 상담하는데, 그냥 이렇게, 상담하세요. 나는 신경 안 써요. 이런 수준이에요. 아, 힘드시겠구나. 그래서 제가 꼭, 이제 가족끼리 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자제분하고 이렇게 같이 오시거나, 부부가 오시거나, 또는 이제 결혼을 앞두고 연인끼리 오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럼 꼭 얘기하는 게, 좀 서로 공감을 좀 해주시는 게 좋다. 네. 감정이 없으신 분은 조금 황당한 얘기는 해요. 나는 똑같이 먹고 자는데, 그 자리에서, 그 침대에서 똑같이 1년 내내 똑같이 먹고 자는데, 나는 직장에 나가서 더 전자파에 노출 많이 되는데, 이러면서 이해를 못하기 시작하면, 예. 그래서, 70억 인구가 똑같이 노출되는데, 70억 인구가 다 똑같이 한꺼번에 누구는 다 아픕니까? 누구는 똑같은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배탈이 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햇빛 알러지가 있어서 햇빛 있는 데 나가면 더러워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해바라기 씨 알러지도 있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어쨌든 사람이 몸이 아프든, 전자파 때문에 아프든, 감기 때문에 아프다 그러면 이해를 해줘야지. 왜 아프다는데, 그걸 논리적으로 왜 아픈지를 따지냐고 말씀을 좀 드리는데, 전자파를 노출되면 아프죠. 적혈구가 당장 붙어서 염전현상이 생기는데, 피가 빨리 안 돌면 당장 머리가 아프고, 내가 원래 아프던 곳이 피가 빨리 안 돌면 더 아프죠. 통증이 빨리 피가 빨리, 신선한 피가 돌아서 빨리 해소가 돼줘야 되는데, 당연히 뭐라도 아프죠. 안 아프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1년에 3분의 2는 맨날 전자파가 높은 데를 찾아다니죠. 송전탑 아래 가서 측정해야 되고, 변전실에 가서 측정해야 되고, 통신 중계기 바로 앞에서 측정해야 되고. 예전에는 변전실에 들어가면 5분만 있어도 저는 좀 안 좋아요. 근데 변전실은 워낙 전자파가 심하기 때문에 직원들하고 이렇게 내려가서 오래 있기가 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좀 제한을 시켜요. 20분 이상 같은 공간에 있지 못하도록. 그리고 일주일에 유사한 전자파의 측정 현장을 2번 못 나가게 내부 규정을 해놨어요. 왜냐면 이게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측정하다가 20분 되면 또 나갔다가 좀 쉬다가 또 다시 들어가요. 그러면 저는 변전소 들어가면 저주파 자기장이 있으면 좀 안 좋아요. 진짜 좀.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RF에 조금 이제 민감해요. 조금 이렇게 다운이 된다.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는 RF 같은 경우는 0.08 이하로 맞춰놨죠. 0.08mW 이하로. 왜냐하면 저희 직원들도 일부 직원은 이게 0.15mW 이상 올라가면 한 1시간 반 정도 근무하고 나면 눈이 따갑고 머리가 좀 아파서 좀 약간 고통을 호소해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 책상마다 거의 2개월에 한 번 정도는 전체 변화가 없는지를 봐요. 한 번 맞춰놓은
한번 안전하게 맞춰 놨다고 해서 계속 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력도 품질이 바뀔 수도 있어요. 노이즈가 타고 올 수도 있고, 또 새로운 모니터를 바꿨다든지, 또는 이 천정으로, 이 벽 위에 천정으로 복도나 외부에서 들어오는 RF가 이동해가지고 천정 구조물에 부딪혀서 내려오는데, 외부의 복도나 이런 데 천정에 설치해 놓은 중계기가 강도가 최근에 굉장히 세지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맞춰놨는데 여기를 0.1 이하로 어느 때 딱 재보면은 막 0.8 나오래요. 그래서 다시 또 조정해요. 천정에 또 차폐제 붙이고. 왜냐하면 우리가 입주해 있는 건물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데 입주를 했기 때문에 저걸 옮기라고 말을 못해요. 네, 여기도 공공기관이잖아요. 어쨌든 전자파는 계속 좀 이렇게 새로운 전자파가 서비스가 되고, 주파수 대역이 서비스가 되고, 강도가 변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체크를 해야 돼요. 조명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얼마 전에 실내 조명을 LED 리모컨으로 바꿨는데, 왜냐하면 리모컨은 RF 전파를 사용을 하더라도, 그게 어떤 때는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컴퓨터에서도. 노트북에서도 노트북 그대로 쓰는 것보다 유선보다 무선 자판을 쓰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건 사람에 따라서. 유선 자판을 쓰면 저주파 전기장이 상당히 사람한테 들어와요. 영향을 미쳐요. 무선을 쓰게 되면 저주파 전기장이 거의 90% 뚝 떨어져요. 그거는 이제 측정을 하실 때, 나중에 같이 한번 해보겠지만은, 측정을 하실 때, 전자파 측정기만 가지고 측정을 하는 게 아니라, 전위 측정기, 인체 전압도 같이 측정을 해가면서, 얼마나, 어떻게 그 환경을 구축해 넣는 게, 본인한테 유리한지를 봐가면서 해요. 무조건 선을 써야 된다.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좀, 이 부분은 좀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이, 이제, 전자파 과민증이다고 얘기를 하면, 정상적으로 보지 않는 부분. 근데 그게 2015년도 WHO에서 이제 전자파 과민 증후군 이렇게 해서, 이제 정의를 하고 난 뒤에는 인식들이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는데, 그때 우리나라에서 했던, 공공기관에서 했던 일이 뭐냐 하면, 전자파 과민증을 호소하는 한 두세 분을 이렇게 인터뷰를 해가지고, 한 분을 전자파 차폐 부스 안에 이렇게 들어가서 몇 분 지나고 난 뒤에 증상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연히 그분은 아직도 있다 그러죠. 그러면서 우리 그 프로그램의 말미에는 또 뭐냐,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는데, 정신적인 또 요인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또 흐지부지 가는 거예요. 참, 이거는 조금 과학적으로도 좀 무지하다. 사람이 선풍기가 아닌데, 스위치를 넣으면 바로 정상이 나타나고, 스위치를 끄면 바로 정상이 없어지고, 그건 기계에 대고 하는 얘기인데. 그래서, 참, 저런 식으로 접근해가지고, 사람들이 또 오해를 하겠구나. 여전히 최신 컨텐츠들 중에서도 그런 식으로 기만하는 내용 많더라고요. 한국전자파진흥원 이런 데서도 이런 사람들에 대한 취재는 없고 다짜고짜 결론부터 내려놓고 인체 무해합니다부터 띄워놓고 이제 그 결론을 개인의 시츄에이션을 만드는 거죠. 잘못이다. 개인의 특이한 케이스다. 이런 쪽으로 이제 가는데, 사람을 사람으로 봐야 되는데, 생명으로 봐야 되는데, 그냥 선풍기 같이 보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이제 연구원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는 전자파가 하나도 안 들어오는 데인데,
아직도 곧 뭐 두통이 생기고 좀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이거는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저는, 저분은 완전히 바보로 만들었구나. 우리 다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해야죠. 그래서 네트워킹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도 더 목소리를 내고 서로 외롭지 않게 우리끼리 빌리지도 좀 만들고 진짜 살 곳을 찾고 싶어요.